물론 이제 주 7일 배송은 1년 전부터 얘기해 있었지만은 지금 안 했으면 뭐 더 늦었겠죠. 한 1,000억 원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택배 단가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유통신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택배업계가 지금 급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리더 기업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배 원조 야마토 1970년에 시작했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연중무휴입니다. 택배.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물류가 뭐 하루 쉰다 안 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물류는 업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스톱이 아니라 후로기 때문에 택배가 중요한데 왜 대한통운이 지금 7일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금 택배가 모든 정규직이 아니고 또 영업소장, 지사장 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지금 움직입니다. 1992년, 93년에 우리나라 택배가 시작됐는데요. 주 6일 배송 체제가 지금 30년 이상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 7일 배송, 택배 변화 혁신, 급전의 시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7일 배송을 하면은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아마 인력을 투입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면은 5일, 어떻게 보면 라이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은 이미 전국 물류센터를 갖춰놨고요. 풀필멘트 센터, 최종 택배 기능을 하고 있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CLS, 로지스틱스를 갖다가 갖추면서 글로벌 전국 네트워크를 확장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화주 물량, 결제 금융이죠. 유통, 판매, 물류, 배송, 거기다가 이제 반품, 회수물류까지 모든 걸 갖다가 원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한통운이나 택배사들은 처음에 스타트가 뭐냐면은 거래처 물량을 받아서 딜리버리 하는 배송과 또 영업소장들이 직접 갖고서 영업하는 지파액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고는 뭐 지금 물동량 창출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 4일을 근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택배 본사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 여기에 관련된 차량하고 영업소장하고 이 네트워크의 어떤 안정화나 서비스 품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과제는 투자 금액입니다. 아마 대한통운이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신영수 대표 체제로 지금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주 7일 배송은 1년 전부터 얘기해 있었지만은 지금 안 했으면 뭐 더 늦었겠죠. 그래서 한 1,000억 원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올해 준비해서 2025년부터 스타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송 조직이라든가 전국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 인력, 기본적으로 터미널에 물량이 들어가서 나오려면 분류 인력, 또 지점에 와서 또 택배 차량에 옮기는 배송 거점 간에 물품 분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테이션을 하면서 기존의 6일 체제가 7일 체제면 어떤 상황이 좋으냐면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앞에 갖다 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통운이 치고 나가는 시점에 지금 제가 한진하고 롯데, 대한통운의 거의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두 회사도 지금 사실 하고 싶지만, 첫째, 투자 금액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력을 로테이션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 현장이 안정화하고, 지금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전국 거점의 영업소장들, 지사장들 관련해갖고 이것이 계속 공유하면서 지금 아마 3분기, 지금 4분기 시점 진행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아마 초기에는 조금 안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하고 롯데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은 돈이 드는데, 또 인력,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택배 단가를 인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2022년, 23년 택배 기업 상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이 올해 2024년 목표가 매출 12조 5천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조정하면 아마 12조 3천, 4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4% 전후하면 5천억 넘는 게 목표인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예상대로 좀 갈 것 같아요. 한진이 매출을 3조 이상을 매출을 잡았는데, 상반기 매출 상황을 보니까 하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진도 지금 하반 수정을 해갖고 매출이 한 3조 이하로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4%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택배 비중이 높은 한진이나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금을 투자하고 인력을 갖다가 재배치하고 이걸 같이 하려니까 대한통운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로젠도 있고 우체국 택배 다양한, 그리고 저 중량물 택배하는 경동, 합동, 대신전기화물, 그다음 B2B에 강한 용마로지스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무튼 택배 리더 대한통운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대한통운 상황도 같이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2023년은 이미 택배 단가를 인상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좀 선방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이거 올해 진행하면서 택배 주요 기업들이 지금 단가를 동결했죠. 물론 이제 정부가 물가 안정화 시책을 지금 동참하라 그래갖고 여견했는데 지금 2024년에 제가 이제 물류기업들 뭐 주요 제조, 유통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삼자 물류, 택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점 이런 기업들을 좀 만나서 보면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요. 고정비를 지금 줄이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회사의 매출은 정체하고 또 비용은 줄여. 그러니까 요즘은 비용 절감이 큰 화두가 되는데요. 비용 절감을 하면서 인력에 대해서 KPI 이것도 좀 하는 것도 있고 물류 현장에 어떤 소모품, 비품 관련된 것 좀 줄여나가는 것도 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제가 볼 때 결론은 택배 단가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대한통운이 지금 택배를 갖다가 단가 인상이 결론은 아마 25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5일 배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론에 델 모빌레 밀라노 가구 박람회입니다. 쿠팡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집 앞 배송을 하면서 2, 3년 안에 아마 쿠팡 없이는 뭐 거의 그냥 불편한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떠나서 쿠팡의 강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길 배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배는 새벽 배송이 거의 쉽지 않죠. 왜냐면 물량이 있어야지 안정화된 배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쿠팡하고 라이벌전 할 수 있는 대한통운의 강점은 이겁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다. 또 3PL 물량을 갖고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택배 터미널 옆에 삼자물류, 보관동을 거래처 갖고 있어서 주문이 떨어지면 택배 터미널도 대한통운이 다 움직여준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회전율 싸움입니다. 자, 물류 거점에서 지금 풀필멘트도 여러분들이 풀필멘트의 강점은 뭐냐면 적정 재고를 배치해서 빨리 출고하는 게 풀필멘트거든요. 그래서 수주 이야기는 이제 아마존이 1999년에 풀필멘트 센터 명칭하면서 사용했던 것인데 이 사항을 쿠팡은 안정화시키면서 모동을 했지만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물류센터에 지금 회전율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무조건 365일 체제에서 뭐 여러분들 대한통운의 그 저기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뭐 당일 오네. 근데 어때요? 매일 오네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뭐야? 거래처를 갖다가 기존에는 플랫폼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플랫폼 회사들의 규모 대표적으로 보면 어때요? 쿠팡, 네이버, 독주. 아마 네이버는 업무 제휴를 했고 또 지분 교환을 하면서 네이버의 물량은 다 이제 쿠팡이 많이 하고 저희 대한통운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G마켓, 신세계 관련은 벌써 이미 물량이 지금 대한통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4년 상반기 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이 한 8억 1660만 개 한 것 같아요. 한 전년 대비 한 3.6%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해갖고는 큰 물량 증가라고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부터 G마켓 물량이 월 한 140에서 220만 개, 한 200만 개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25년부터 스타컴 물량 월 300만 박스 정도 예상하다 보니까 뭐 합치면은 이게 뭐 5천만 박스에서 뭐 1억 박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존 물량도 바꿔야 되지만은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쿠팡이 했던 그 기존에 쿠팡이한테 많이 뺏겼던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날 기억나네요. 로켓 그렇습니다. 쿠팡도 물류센터, 풀필멘트 센터 안에 거래처 물량을 갖다가 지금 쿠팡 안에서 물량을 갖다가 안전 물량을 갖고 있는데 쿠팡에서 보관, 피킹, 출고, 배송, 반품, 회수 물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류의 총 물류 비용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통운, 한진, 현, 롯데, 또 로젠이 줬던 물량이 다 어떻게 쿠팡 물량으로 갈 수밖에 없던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통운이 택배 물량이 많냐, 쿠팡이 많냐가 아니라 쿠팡은 안전적으로 물량이 규모가 작더라도 작은 것대로 이제 올라갔었죠. 이 상황에서 대한통운은 무조건 쿠팡을 잡아라가 아니라 기존의 거래처를 잡아라. 플랫폼에 있는 물량이 크건 작건 이런 물량을 잡아라 큰 화두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택배 조직은 여러분들 본사 조직은요. 본사 조직에서 법인 물량을 갖다 계약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 또 영업소장들은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해서 집합 물량 월 물동량이 10,000개 이상 5만 개, 10만 개면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송 수수료, 집합 수수료는 택배 회사마다 이게 다 요율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택배 단가라는 게 있거든요. 한 개당 얼마. 근데 최근에 크게 바뀐 게 뭐냐면은 택배 크기가 많이 다운사이징 돼서 소형화물로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 5년 10년 전만 해도 중량물 택배 사실 돈이 안 됐죠. 쌀도 20kg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소형화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택배 단가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평균 단가는 아마 2,200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량을 갖다가 많이 줄어든 대신에 또 배송하면서 그만큼 늘려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통운의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2025년에 대한통운은 주 7일째 배송하면서 아마 시행착오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안정화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기업들도 점검하고 체크하는데요. 분기별로 체크하고 상반기 안에 안정화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화 아마 물리현장도 아마 세팅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현장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이 스톱하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시기가 보통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거점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인데 택배 본사 조직은 또 법인 팀들 영업력 강화하면서 물량을 더 확대시킬 거고 또 물류 현장에서는 택배 서비스, 인력들, 표준화 매년시켜서 이 안정화 또 서비스 가치 향상하는 쪽으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하고의 이 관계가 아마 저는 2025년 되면은 한진하고 롯데도 왜 지금 인프라나 투자하면서 많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떤 규모에 맞춰서 또 거점에 맞춰서 물량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 한진하고 롯데에 있는 거래처 물량이 또 대한통운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하고 롯데, 특히 이제 로젠 같은 경우는 거의 C2C가 많은 상황이고 또 어떤 택배에서는 이제 조직의 안정화라든가 이 품질 서비스는 객단가는 로젠 택배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고려하면은 오히려 한진하고 롯데 물량이 대한통운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예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코티, 파트너스, 전략적 제휴하면서 지금 다양한 업무 협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아마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LX 판토스, 포워딩하면서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가 많은 기업이고요. 또는 현대 글로비스가 아마 최근에 보니까 매출이 26에서 27조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통운보다 매출 규모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로 보면 현대 글로비스 네트워크가 많고 또 대한통운도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대한통운 입장에선 365일 서비스는 택배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 물류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물량, KBNU 물량, 네트워크 안정화 이런 종합물류 기능으로서 국내 해외 크로스 보더 물류까지 시야에 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의 택배 총괄 대표를 맡은 신영수 대표가 한 4년 됐나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부임받을 때 택배하고 이커머스를 갖다 전임으로 했는데 중국의 관계도 지금 개선시키면서 확대시켰지만은 앞으로 국내 사업 부문의 총괄 대표를 하고 계셔서 아마 이분의 생각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사업으로 지금 계속 확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얘기지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2012년인가요? 13년에 이제 대한통운을 CJ가 인수할 때 전략 자문을 할 때 마지막에 그 모니터 이게 있었습니다. 그 본사들 같은 이 사원들. 자, CJ 대한통운 2025년 매출 목표 25조 원, 국내 12조
12조 5천억 원, 해외 12조 원. 결국은 25조를 목표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시대에 대한 돈은 2030년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주 7일 배송 포함해서 이 시장을 향한 거는 아마 내년도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택배 간에서 한중일 택배, 글로벌 택배 관련해 갖고요. 이 사항을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